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금요일 녹화입니다. 금요일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주식시장 니케이 지수는 5% 넘게 6% 가까이 그런 폭락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을 비롯해서 국내외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금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경기지표 둔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독 예민하게 움직인 게 반도체 종목, IT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은 있어요. 과연 경기지표가 그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느냐에 대한 걸 바라봐야 될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의 악재는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 코스피하고 비할 바도 아니게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올해만 하더라도 흐름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보시면 코스피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도 니케이는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말도 못할 낙폭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보다도 떨어졌어요. 이거는 나스닥이 인텔 같은 종목들이 이제 야간에 또 폭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이 아시아 주식시장에 그대로 이어왔고, 아마도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자,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 하느냐?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민하게 보는 지표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을 만한 지표들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표가 물론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모두 다 좋은 거지만, 경제 지표가 항상 좋게 나오라는 법은 없죠. 매달 그렇게 다 좋게 나오라는 법은 없죠. 지금 7월에 고용지표도 좀 좋지 않았는데, 구매관리자 지수가 또 좋지 않았던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심리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구매관리자 지수는 대표적인 이제 설문형 심리 지표거든요. 이게 지금 4개월째 좀 5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긍정적, 50 이하면은 좀 이제 평균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경제 상황을 다 반영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4개월 연속이나 좀 줄고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의 관점과 흐름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르다고 보여요. 계속해서 확장을 나타낼 수는 없단 말이죠. 모든 지표가요. 물론 그동안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았던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럼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대로 확장이 이루어질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확장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또 수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마침 금리 인하 시점하고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그동안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근래 이 전 3개월 동안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부진하는 동안 지수는 그럼 어떻게 올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제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이었단 말이죠. 미국은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 내려왔다고 둔화되었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은 어디를 보더라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그리고 임금 수준이라든지 어디 하나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지표는 없어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얘기는 그동안 너무나 고용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가만히 좀 돼야지 되는데, 그리고 그게 가만히 안 될 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 저는 국제 정세와 맞물렸고, 그리고 지나치게 시장이 나스닥이 수년간 올라왔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니케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 한국의 IT가 아니고 뉴욕 증시나 일본의 IT들이 지나치게 버블을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나스닥 흐름을 타고선 뭐 엔비디아 특히 심했고요. 그러니까 뭐 AI라는 꿈을 먹고 올라가고, 뭐 2차 전기차라는 꿈을 먹고 또 막 올라갔었고, 지금 당장 애플 실적 나온 것만 하더라도 좋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괜히 경제 상황이 이게 하드랜딩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 버릴 수는 없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될 거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경기는 둔화될 수 있지만 이게 뭐 침체로 간다든지 갑자기 막 경제 상황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발판이 되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고요.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위협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덕에 환율은 내려왔습니다. 뭐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은 좀 올랐지만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환율 상황은 좀 안정을 찾았다. 누누이 이제 뭐 환율 관련돼서 얘기는 드리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환율 동향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리스크, 한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전 세계 금융, 한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오늘 치솟았다가 안정을 보였단 말이죠. 환율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일본 주식 시장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국내 주식 시장,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급락하다 보니까 영향이 없을 수 없었다고 보여요.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에서 떨어지니까는 프로그램 작동이 되는 거고, 기계적으로 매물들이 이렇게 코스피 200,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공격이 돼버리니까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버블이 안 껴있단 말이죠. 저평가되어 있어요. 실적 전망치라든지 향후에 지금 실적 나오는 거나 향후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뭐 AI 성장성은커녕 현재 가치도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많이 떨어진 게 하이닉스죠. 그림같이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런데 왜 그러면은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묶여있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 자체가 덩어리로 묶여있단 말입니다. 뭐 ELS부터 해서 여러가지 뭐 펀드 상품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섹터로 묶여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섹터 중에서도 IT로 또 묶여있고, 그러면은 인텔이 그렇게 급락해버리면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동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밸류에이션 따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유튜브에서부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폭등세가 나온 건 아니에요. 더딘 움직임들도 많이 보였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잘 올라가다가 대략 한 10개월가량을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반등 흐름도 미미했었습니다. 왜 이런 동향들이 나타났었느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이 방위산업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무대에서 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기성, 뭐 독일부터 해서 일본, 미국, 잘 나가는 뭐 프랑스,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성장이 된 상태이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막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뭐 독일 무기하고 유럽에서 경쟁할 것에 대해서 10년 전에, 아니 불과 5년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도 묶여 있었었죠, 그동안. 어디에? 글로벌 방위산업 섹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기가 사실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주가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 주식시장을 따로 보다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고 어떤 게 저평가되었는지 보인단 말이죠. 그건 뜯어보면 알죠. 섹터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가,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가 따로 뜯어보면, 그러면 직접 투자로 들어오죠. 펀드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투자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자금들이요. 큰손 자금이 들어오던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때 대략 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런 기간을 지나고선 주가가 얼마나 더 올랐어요. 125,000원에서 33만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더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란 말이죠.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수익 잘 나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 잘 낼 거고, 구태여 왜 이 주식을 팔아야지 되고 왜 주가가 떨어져야지 되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떨어진, 급락했던 배경들은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고, 마침 계속 좋지 않은 뉴스들이 개별 종목들한테도 나왔었고,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실적이 피크점이 아닌가,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 실적이 피크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이익 실현을 하려는, 나스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겹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시간의 시장에서 인텔이 20% 넘게 하락도 했었고, 그 여파가 일시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붙으면은 중동 정세가 안 좋아지겠죠. 미국이 당연히 개입을 할 거고요. 그런 상황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시장 폭락할 때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이런 종목도 급등하죠. 그쵸? 또 인플레를 다시 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은 빠지죠. 같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큰 악재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 시장에. 악재는 연속성을 띠기 때문에 나올 때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도 잘 골라야지 되긴 하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시장이 추세가 뭐 완전히 꺾였느냐? 그런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것도 물론 언젠가 미국 경제도 후퇴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미국 경제도 후퇴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반응까지 나올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나스닥의 많은 주요 종목들이 한국 주식시장과 다르게 지나치게 높은 버블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그만한 버블이 있지 않았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와 보면, 아까 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결과적으로는 섹터에만 묶여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따로 볼 거라는 거예요. HBM 쪽, 메모리 반도체 강한 쪽들 따로 볼 거라는 거고, 파운드를 따로 볼 거고. 그러면은 HBM 쪽을 우리가 성장성으로 보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마어마하게 창출되는 이런 수익들을 바라본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24만 8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죠. 그쵸?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들, 단기적으로 며칠 반등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결국엔 종목을 보고 매수가 들어올 거고, 섹터를 보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고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런 수급들은 당연히 저평가 대응형 있는 부분들을 버블로 다시 만들 겁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자금들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돌면서 가능성 있는 데를 공략을 할 거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IT 쪽, 성장성이 높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IT 쪽, 나스닥하고 일본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시장의 버블은 너무 컸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어느 쪽으로 옮겨 붙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먼 미래의 경기 침체까지 예상을 한다면, 그동안 소비자가 돈을 썼다면은 이제는 정부가 돈을 쓸 거다. 벌써 뭐 중동에서는 네옴시티부터 해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해야지 되고요. 유럽 일부 국가들도 경기 부양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풀어놨었고, 근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죠. 미국 경기 침체되면 당연히 경기 부양할 겁니다. 많이 미뤄뒀습니다, 그동안.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한다면 그동안은 그럼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중심의 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정부가 돈을 쓰는 인프라, 아니면은 또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던, 모아놨던 기업들이 돈을 쓰는 그런 쪽 종목들이 유망하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뭐 건설주들 흐름들도 괜찮았고요. GS건설 많이 올랐었죠. 오늘 많이 오르다 떨어졌죠. 유망해요. 뭐 DLNC 이런 종목들. DLNC는 최근에는 좀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공업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HB현대중공업. 뭐 오늘도 그러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시장에 비해서. 그 다음에 XTX 중공업. 잘 나가잖아요. 돈의 흐름은 그런 데를 찾아서 지금 이미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뭐 조급해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봐요. 다만 좀 주의해야지 될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막 올랐던 종목들 있죠. 최근에 급락하는 상황에서 수젠텍 뭐 이런 종목들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쟁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또 올라왔었고, GS리테일 이런 종목들, 경기방어적 성격을 띈 종목들도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버스 성격을 띈다는 거죠. 풋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럼 정상적이지 않은 추세 하락 중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추세가 확 달라져서 상승 추세로 쭉 올라간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류의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들은 잡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더라도 대세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려야지 됩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그런 종목들이 우리의 좀 공략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안정적이고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왜 안 흔들렸을까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은 오늘 조금 더 떨어졌구나. 별로 크게 흔들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종목들은 다양하고 가는 종목들은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바이오가 장악하려는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테오젠이 조정을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 거죠. HLB도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뒤로는 삼천단제약이며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유망성장 종목 바이오 종목 이것도 무시 안 될 거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투기성이 붙다 보면은 확실히 이쪽에서 불이 날 겁니다. 불나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2차 전지주들하고 잘 바뀌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바뀌면서 거의 따라왔잖아요. 알테오젠도요. 그렇죠. 오늘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 문제지 코스닥도 살아날 수 있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골치 아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산업 구조가 달라요. 한국의 산업 구조는 확실히 좀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쪽도 크지만 IT 쪽을 제외하고서도 향후 이제 뭐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성장, 그리고 지금 수주력도 꽤 괜찮다고 보여요. 당장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필요할 거고, 뭐 네오시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경기 부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나라들은 또 많아질 겁니다. 인프라 관련돼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국은 그런 쪽에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오히려 뭐 니케이나 나스닥을 역전시키면서 강한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생각해야지 되는 시기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 좀 많이 반등이 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